좀 시원하게 입고 왔어요. 많이 더 시원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날씨가 쌀쌀해요. 그렇죠?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네, 좋은 병원이에요. 아프면 많이들 이제 아프면은 어느 병원에 가야지, 어느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애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형외과 하면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야지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디 뼈가 아프다 그럴 때는 한의원으로 직행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말 정형외과에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얘기는 원장님이 저한테 부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저는 바이올린을 하기 때문에 제 근육이나 뼈가 어떻게 발달이 돼 있냐면 활을 긋기 때문에 바깥쪽이 훨씬 더 발달돼 있고요. 이쪽은 움직이니까 안쪽으로 움직이니까 안쪽이 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기형이에요.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병 따는 건 정말 아주 잘해요.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애들이 마요네즈 뚜껑이나 뭐 케찹 뚜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 따고 있어요. 이제 뼈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사랑방 이야기처럼 이렇게 풀어나가 주실 텐데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첫 곡을 연주하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태극기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며칠 전에 확 넘어져가지고 손을 좀 다쳤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원장 선생님께서 바로 그날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많이 나았어요. 그 이제 새해가 되면 계획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 계획 중에 다이어트 있으신 분? 아니, 항상 들어. 다이어트. 또 없나요? 다이어트 말고 복권 사기. 요즘 복권을 굉장히 많이 산대요. 예. 근데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저금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또? 예? 어떤 거야? 가계부 쓰는 거. 정말 일일은 잘 쓰는 것 같아요. 5일까지 잘 쓰는데 그 다음부터 그 20원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막 이렇게 누적되고. 저도 가계부는 참 많이 1일부터 5일까지는 많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일 안 되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예, 뭐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거의 그냥 밥 먹지 마. 그게 다이어트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살하고 뼈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위암이다, 간암이다 이런 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 뼈가 망가지는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키가 크죠? 키가 엄청 커요. 제가 지금 170 한 이 정도? 아니, 뭐죠 이 반응? 제가 하이힐을 엄청 높은 거 신었어요. 보여드릴까요? 2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잖아요. 자, 내려갈게요. 이렇게. 네, 정말. 그런데 안 그래도 이제 여기 우리가 퇴근길 음악회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그 루이 16세 아시죠?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16살인가요? 보통 이제 뭐 엘리자베스 뭐 2세 뭐 이렇게 하면 2살인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 루이 16세가 굉장히 시끄러운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거 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난 저기 저 한적한 베르샤유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히 살다가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잡혀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파리가 왜 그렇게 시끄러웠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사를 오면서 상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게도 많이 생겨났겠죠. 그 가게가 생기니까 단층에 있던 건물들이 하나씩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왜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면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상수도 이런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게 다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가보시면 길바닥이 다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드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때만 해도 마차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쵸? 그런데 위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아무도 없네? 쓰레기 팍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간 것도 탁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못 걸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난 게 하이힐이에요. 그래서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면 그걸 밟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이힐이 생겼거든요. 여자들의 종아리를 이쁘게 한다 아니면 망친다. 망치고 있는데 우리 왜 그걸 못 버리죠? 정말 그래요. 저도 무대에서는 땅따라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괜히 기럭지 긴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종아리와 다리의 건강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우리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덧붙여 볼게요. 그래서 그 베르사유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그런 넓은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큰데 그냥 그렇게 예쁜 정원들을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화장실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가려면은 가다가 막 이렇게 몸이 흔들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분들은 그 예쁜 옷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다가 뽕을 많이 넣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다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조용히 앉았다 일어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이힐이 아주 좋아갖고 그거를 신고 다니면 발이 묻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몸은 가벼워졌는데 그 냄새는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샤넬 5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하이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이힐을 신지 않고도 아주 각선미가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닌 동물들이 있답니다. 예? 우리가 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발이 두 개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신 분들은 발이 세 개죠. 네, 네, 발이 두 개죠. 지금 들은 건 뭐죠? 손이죠. 그렇죠? 손과 발이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좋죠. 근데 어떤 동물들은 발만 네 개인 동물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동물들은 손만 네 개인 동물처럼 움직이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땅으로부터 위로 아니스테미, 요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아니스테미, 하늘을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렇죠? 사람이 그런 존재잖아요. 동물들은 손과 발을 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땅을 짚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발 안에는 뼈가 20여 개가 있어요. 자, 우리 시험은 안 볼게요. 이 발에는 우리가 뼈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너 용가리 통뼈냐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통뼈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뼈가 하나지만 아래는 뼈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발뒤꿈치에 뼈가 두 개가 있고 중간에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족골이라는 뼈가 5개가 있고 이제 발가락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은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손과 발이 거의 비슷한데 손에는 뼈가 하나 더 있어. 어떻게 있느냐면은 요것이 떨어져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게 조그만 뼈가 하나 있는데 요 뼈까지 숫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이 발의 이 뼈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힘의 분산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도 이걸 다 받쳐낼 수 있는 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도 이렇게 발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발레를 제일 잘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생각하나요? 강수지. 그분은 얼굴은 감히 보지 못하고 늘 발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분의 발가락에 막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배겨서 그런 발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하이힐을 신지 않았는데도 발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렇죠? 그렇게 걷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발레를 잘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예, 학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소예요, 소. 참 신기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이렇게 발뒤꿈치 이걸 종골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중족골이라는 뼈로 이렇게 딛고 살잖아, 그렇죠? 이게 이렇게 딛고 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양이 또 사자, 이런 것, 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걸을까요? 이게 마치 그 발레를 하듯이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레 그래서 잘하시죠? 발레,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세미 포인트라고 그래, 그렇죠? 발레 하시는 분이. 근데 이 개나 이런 동물들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뭐가 며느리 발톱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엄지 발가락에 해당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걷고 있어요. 그런데 손은 어떻게 걸을까요? 손은 이 옆에 있는 발가락들이 퇴화가 되고 두 개로 들어가요. 두 개로. 예? 그래서 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 소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 저기 발가락 두 개를 걸으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 그렇지? 예. 그나마 강수지 그분은 5개의 발가락을 모아서 아주 이렇게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로 걷고 있어. 말은 어떻게 걷죠? 굽이 안 갈라졌어, 그렇지? 말굽은 하나잖아요. 세 번째 발가락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키우는 분들은 가끔 말의 발톱을 깎아줘요. 그래서 말은 발가락 하나랑 이 발톱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누가 사람이 제일 진화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사람의 착각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소가 전차나서 진화해갖고 점점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소는 소대로 그 발레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으뜸가게 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진화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애당초 조물주이신 그분께서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중에서 어떤 동물은 발가락이 발달되고 어떤 동물은 날개가 발달하고 어떤 동물은 코가 발달해서 개는 사람보다 200배나 더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맨날 전봇대마다 이렇게 냄새를 맡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앞으로 쏠릴수록 많이 힘든 것이죠. 또 새는 어떻게 생겼어요? 새는 발이 마치 손처럼 쓰잖아요. 그렇지? 날개가 손인데 손은 날개가 되어버리고 발은 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하나가 뒤로 가 있죠. 그렇죠? 엄지발가락이 뒤로 가서 꽉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사람이 진화가 되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돼. 원래 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계속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질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거 참 신통하다 이렇게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다니시면은 사람의 발은 그냥 누가 제일 발이 편할까요? 저 마라톤을 하는 아베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맨발로 뛰어, 그렇지? 42.195m를 그렇게 뛰는데 킬로미터를 뛰는데 그냥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저기 그 케냐나 가나 이쪽에 가면은 그들은 맨발로 다녀. 맨발로 다니는데 발에 병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냥 조물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방법대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뒤꿈치를 써서 발 옆을 거쳐서 이 앞쪽으로 거쳐서 뛰어나가는 그런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의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까 예쁜 신발을 신고 저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굉장히 행복한 데서 살았어.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 여자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신발을 꽉 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발이 못 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와 이렇게, 그치? 평발이 아니라 요족이라고 그래서 발이 이렇게 올라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치?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도망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신발을 신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요. 하이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이힐은 발끝을 이렇게 뒤를 높여갖고 신게 되죠. 그래서 마치 고양이 걸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양이나 개 이렇게 뒤를 보면 얼마나 날씬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신발을 신게 되고 그렇게 걸어 다니시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멋있어요. 저도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몸이 축 처져, 그렇지? 축 처져갖고 엉덩이는 아래로 떨어지고 종아리도 떨어지고 배는 나오고 이렇게 이제 뭐 어깨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걸었어요. 오늘은 2층에 올라와 있는데. 맞아요. 정말 그게 그래요. 네, 지금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의 이 자세는 정말 이게 늘 그 절제되어 있는 자세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여자분들이 힐을 신게 되면은 다 뒷다리에 힘을 주게 되지, 그치? 뒷다리에 힘을 주게 되면 이 아킬레스 힘줄이 바싹 잡아당기게 돼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근육들은 관절을 하나 지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아킬레스 힘줄은 3개가 돼 있는 그 힘줄이에요. 2개는 비복근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는 가재미 근육.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세 개의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늘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리가 올라가면서 무릎을 바싹 뒤로 꺾게 돼요. 그렇죠? 뒤로 꺾게 되고 엉덩이가 힘을 줘갖고 바싹 올라가게 돼요. 이게 그냥 옆에 라인이 굉장히 예뻐지죠. 그다음에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가슴을 이렇게 펴게 되고 턱을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예뻐져요. 그래서 하나같이 발레 뭐 미스 코리아 유니버스 하시는 분들은 다 늘 신하잖아, 그렇죠? 뒷다리가 바싹 이렇게 당겨져서 그렇게 이 근육이 볼록 올라오니까 아주 요게 날씬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예뻐지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 그렇지? 맞죠? 네, 그치? 네, 뭐 네. 교수님은 늘 오르락내리락 해서 괜찮으시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그것을 바싹하게 당기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서보면은 자꾸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요. 그치? 이게 당겨갖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짧아지게 돼. 이게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지고 뚜껑뼈를 계속 바싹 잡아당기게 되니까 이 뚜껑뼈 있는 데가 아파지게 돼.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예쁘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은 이 여기에 있는 이 무릎에 힘줄염이 생기게 되고 뚜껑뼈가 약해지게 되죠. 또 엉덩이가 좀 힘들어지게 되고 허리는 계속 긴장된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 갖고 이 하이힐을 안 신는 일이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좀 운동을 하시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이제 이 발을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중족골두, 예? 이게 머리잖아요. 이게 중간에 있는 이 뼈를 중족골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가락 끝에 여기를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여기를 뒤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아킬레스 힘줄에 스트레칭이 돼요. 스트레칭이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발목에 발이 사람은 이렇게 아치를 이루고 있어. 아치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종아치, 길게 긴 아치가 있고 이게 횡아치, 이 옆에도 이 아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스트레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엄지발가락 쪽만 계속 이렇게 힘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족저근막염, 여기 있는 그 근막이 아파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발바닥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꾸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지 말고 2층에 가기 첫 계단에서 발끝을 내리고 위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 이게 발을 이렇게 됐다가 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리면 뒷다리가 많이 당겨요.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하면은 이 아킬레스 힘줄이 많이 풀어지게 돼요. 그리고 꼭 부탁이 있는데 발을 이렇게 감싸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했다. 그러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근육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풀어지게 되고 아킬레스 힘줄도 덜 아프게 되죠. 또 때로는 이게 이제 그 하이힐로 인해서 엄지발가락에 힘이 많이 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여기 토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티켓 박스만 많이 알지, 그치? 예, 영화관에 가서 그래서 토 박스, 우리가 신발에 이 전족부를 이렇게 박스에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뾰족하잖아, 그치? 그 안에 5개가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이 발가락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지탱이 돼서 소처럼 이게 죄송합니다. 큰 실수. 네, 소나 말처럼 이렇게 한번 쓰시려고 거기 5개의 발가락으로 동시에 쓰신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가, 가운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옆에가 자기네가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게 좁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조그만 신경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지기도 하죠. 네. 때로는 이런 데 튀어나온 것 때문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티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없애면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너무 어우, 고생했습니다. 박수. 여러분 오늘 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조격 아시죠? 조격 하시나요? 가끔요. 어우,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세족식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집에 가서 좀 하시면 어떨까요? 단돈 5,000원이면 다 해결된다 이러면서 알바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발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집에 오면 신발을 빡 벗고 들어가서 아유 편해라 이러거든요. 그죠? 저도 그러거든요. 신발이 막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막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원장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오늘은 집에 가서 바이올린을 딱 집어넣어 놓고 발을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몇 년 전에 보니까 마사이 워킹이라 그래서 신발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거 하고 그거하고 발걸음 발가락하고 되게 무관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게 이제 MBT 신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신발이 개발됐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이 신발을 병원에서 좀 소개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자문 의사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발 이 맨발로 걸으면은 사람들이 걸을 때 바깥쪽 신발이 많이 닳잖아요, 그치? 일반적으로 바깥쪽에 닳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으로 나가게 돼요. 이게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받는 사람은 이거는 발이 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힘이 편한 신발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무릎도 아파지고 여러 군데가 엉덩이나 허리가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걷게 만든 거를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건데 신발이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바로 걷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쓰다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신발이 닳아요, 그렇지? 바깥쪽이 안쪽이 닳는 사람은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교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아픔 다리예요. 이게 안짱다리인가요? 안짱다리는 이제 조금 좀 다르고요. 전족부가 안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 발의 모양이 이렇게 이게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쪽으로 무너진 분이 있는가 하면 바깥쪽으로 무너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무릎이 같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로 걷는 연습을 하시는 거 상당히 좋아요. 집이 좀 넓은 집에 살면 좋겠죠. 맨발로 많이 걸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걷는 거를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게 이제 그 마사이족의 그 워킹 패턴대로 만든 신발이 그 MBT라는 신발이었어요. 근데 뭐 신발은 저는 뭐 그 신발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걸으면 허리가 안 아파져, 허리가. 그래서 이제 무릎이 충격이 적으니까 이제 좋아서 그런 마사이 워킹. 그것이 그들은 아스팔트를 걷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들은 부드러운 흙을 걷기 때문에 그들의 발에는 그게 최적화되고 있고 원래는 우리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 위에 생활을 하고 신발에 아주 뭐 명품 구두 이런 것들은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발로 걷는 거를 일부러 많이 시키죠. 특히나 이제 그 나무 숲 같은 데 가서 자연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은 발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계속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한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발이 계속 마사지가 되면 이 안에 사람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걷는 게 건강에는 상당히 좋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신발은 어떤가요? 네, 뭐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눌러주지 않은 부분들을 눌러주는데 계속 그것만 신으면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24시간 신는 거 아니까 좋아요. 무엇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편식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같은 것만 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지압봉이 달려있는 신발 저도 좋아하는데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오늘 발에 대해서 많이 아셨죠? 네. 다음 달에 만날 땐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메모해 두셨다가 내 생활에 이제 같이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좋은 말씀 들었는데 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제 스스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이힐, 이건 이제 힐에 하이힐이니까 더 높잖아요. 그래서 8cm, 10cm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앞뒤가 같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부담은 덜 하겠죠. 그러나 남자들은 그거 신으면 절대 걸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남자의 구조는 발뒤꿈치에 과도한 힘이 걸려서 제가 위층에 살지 못해요. 하도 쿵쿵거린다고. 근데 여자분들은 별로 그러지 않잖아, 그렇죠? 아무도 안 웃네. 예.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그 발의 그 힘이 뒤꿈치에 거의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을 수 없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앞꿈치에 힘이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발에 힘이 많이 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 하이힐을 신을 때 앞이 폭이 조금 넓으면 조금 더 숨이 쉬어지겠죠, 발가락에.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이게 이제 그 하이힐을 신으면서 스타킹을 신으면 훨씬 더 예뻐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스타킹이 어떻게 보면은 발의 건강에 상당히 어렵게 해줘요. 그냥 넓은 상태에 그냥 평평하게 들 때는 괜찮은데 스타킹을 신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냥 샥하게 다이빙을 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발의 힘이 뒤꿈치에 가 있지 않고 전부 앞꿈치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킹이 어떻게 보면 그 하이힐을 신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건강이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발로 하이힐을 신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한데 미끄러운 그런 양말을 스타킹이나 이런 거 신고 신으면은 발의 건강이 더 어렵고 무릎이 많이 아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미 오랫동안 적응하신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 방법대로 신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때는 앵콜 아니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그렇게 돌구를 어떻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여기 미러볼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막 춤추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죠. 아니 뭐 그냥 내친 김에 다음 달에는 그냥 다들 이렇게 코스프레 하고 오세요. 같이 이렇게 뭐 춤추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괜히 돈 많이 내고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여기 선한 미러볼에서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정말 강남이 떠나갈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팀에 끼고 싶어도 이 몸 구조상 여기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린 한번 쓱 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컨셉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콜을 우리가 한번. 네, 준비된 앵콜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지하철에서 본 황당한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써있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을 했다는 뜻이죠. 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린 거예요. 황당해진 사람들은 웃지도 못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린 아저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선 아저씨가 이제 칫솔을 돌렸어요. 궁금했습니다. 몇 개나 팔렸을까요? 4개가 팔렸습니다.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이 4개 팔렸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칫솔 4개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다음 칸으로 갑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웃다가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는 웃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더 중요한 것은 희망,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저씨처럼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희망이 넘치는 2017년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이 계속 되시길 기도합니다. 참, 건강에는 다음 칸이 없다는 거 아시죠? 날마다 영혼 유기 건강하세요. 너무 재밌죠? 네, 멋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냥 할까요? 네. 그분은 참 위대하십니다. 그 조 누구누구라고 있어요. 그분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조성모 아니에요. 조간우.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아, 바이올린으로 요즘 제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국악의 소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국악의 소리. 근데 이게 현이기 때문에 그 뭐죠? 가야금이나 검은거 같은 그런 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대금 소리, 피리 소리를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맛배기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숲소리가 되게 거시기해. 정말 희한하죠. 예. 그래서 이걸 또 집에서 틀어놓고 들으면 이제 저 놓친 내가 늙었구나 구박을 받을 것 같아서 이어폰으로 막 들으면서 이제 따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춘향가도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춘향이를 좀 세워놓고 립싱크만 해라 이러면서 그 원장님도 바이올린을 하세요.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바이올린 하세요. 근데 장롱에 계속 있어요. 어떻게 그게 장롱에만 그냥 누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공포를 딱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랑 이제 듀엣을 할 수 있는 날이 네. 아니 자꾸 못하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냥 쏠쏠쏠만 하시고 제가 나머지는 다 커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저쪽 시애틀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중간에 오레건주가 나와요. 근데 아주 숲이 울창하고 너무 멋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무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나무를 나를 보라고 이렇게 심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나는 찬송을 하나 해드릴게요.
경남이 터질 것 같아요. 어디 싸이가 왔나 할 것 같아요. 여자 싸이. 이게 참 음악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비싼 비타민 드신 겁니다. 그쵸? 그쵸? 아, 서로 막 비타민 주고 막 철분 주고 막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천국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유, 원래는 저희가 1시간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9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시 되면 제가 변하거든요. 신데렐라라서. 뭐 밤새고 계속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다음 달로 또 이렇게 퇴근길 콘서트. 그러니까 퇴근하고 그냥 오시라고 이 퇴근길 콘서트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 이름을 지어준 분은 우리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이지연 피아니스트께서 퇴근길 콘서트가 좋겠다. 왜냐면 여기 금융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소문을 좀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한번 놀자. 이거지 뭐. 그런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거는 하지 않아요. 정말 아니 뭐 이름이 선한 목자니까 거기 가면 기도하나 봐. 뭐 이렇게 근데 그 뭐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 재밌어. 이렇게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안드레 보첼리의 프레이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오늘 집에 못 가셔요. 제가 한번 발동이 걸리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앵콜이 서울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제일 힘든 데가 대전이에요. 제가 저희 언니가 안동에 사세요. 근데 안동의 그 팔각정에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막 스님도 오시고요. 훈장님 이렇게 갓쓰고 오시고요. 하여튼 아주 다양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1시간 반 연주를 하고 이제 이거 마지막 곡입니다. 그랬는데 끝났는데도 다 이렇게 정주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보니까 네가 해라. 네가 좀 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 그래서 알아서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저기 호남 쪽에 그 광주 뭐 저기 여수 막 세 곡 하면 다 나오셔요. 그냥 춤추고 막 그냥 뭐 찬송 하는데 옆에서 막 이러고 아니 막 바이올린 하는데 뒤에서 막 이러고 사진 찍고 막 과격해요. 근데 이제 대전을 갔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왜 그 만화책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멍 써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뭐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맨 마지막 곡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손을 쑥 빨리 드는 것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한 곡만 더 해줘요. 그래갖고 30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곡이 하나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이렇게 손이 또 쓱 올라와서 모포의 눈물 좀 해줘봐요,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좁은데도 참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제깍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원장님 또 참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이미자 한번 해볼까?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사과 농부셨어요. 장모님이시고요. 근데 제가 바이올린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깽깽이 시작하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이라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미자 노래를 항상 이제 밭일 하고 오시면 왜 라디오가 네모네요. 근데 배터리도 네모네요. 고무줄로 찡찡찡 감았어요. 그게 주민 앞자에 육자 들어간 사람만 알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대청마루 왔다 갔다 하면 야야야 움직이지 마. 이게 라디오 안 나온다. 왜 전파가 이제 약하니까. 그때 배운 노래들이 이제 이미자 노래. 근데 저는 그때는 뭐 이은하의 밤차 뭐 이런 거 근데 황성예토 막 이런 거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라의 달밤 이런 거. 근데요 그게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단둘이 만났어요. 벤치에 앉았는데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황성예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미리 가르쳐주고 가셔갖고 정말 다행이다.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이미자 선생님 노래가 참 바이올린으로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앵콜로 이미자의 두 곡을 하겠습니다. 이미자스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